예, 청렴과 소통 그리고 시민들과의 눈높이를 강조하는 광주시의 윤장현 시장 오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시장님 오시고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네. 먼저 광주시가 최근에 매니페스토 평가 이 소통 분야에서 최고 등급을 받았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최고 등급을 받을 수 있는 어떤 비법이 있었다면 잠깐만 소개해 주시죠. 저는 사실 행정에는 초보이거든요. 예. 초보 운전자인데 운전을 잘하려면 절대 시선을 떼야 되지 않죠. 예. 시민들로부터 시선을 안 떼야 되고 그것도 현장 속에서 시민들과 눈높이를 맞추는 일이 제일 중요하고요. 우선 시장이라는 이런 정치적인 지위가 네. 무엇을 누리는 자리가 아니라는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존계를 없애버렸고요. 네. 또 아울러서 공간을 없애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돕는 일로 쓰고 어쩌면 아마 제가 안과 의사였기 때문에 시민들과 눈높이를 맞추는 데는 조금 경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러십니다. 예, 소통을 시정 철학으로 삼으시는 윤장현 시장님과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뽑기 기계 안에 들어있는 지역 발전 정책 키워드. 과연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을지 뽑기 인터뷰 지금 시작합니다. 어디 뭐가 있습니까? 네. 첫 번째 주제로 일자리는 일자리인데 바로 광주형 일자리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 일자리 산업은 지금 화두인데 특히 광주형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는 이유가 있나요? 일자리가 가장 어려운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문재인 정부도 제1의 화두로 일자리를 만들자. 그건 한 개인의 자존적인 삶에서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한 집안의 기둥이고 지역의 희망이고 국가의 미래이죠. 우리 사회는 아마 두 가지 상황일 겁니다. 일부 특정한 분야의 대기업은 연봉 8천에서 9천, 때는 1억도 넘어가는 그런 임금의 일자리가 있고요. 또 비정규직이나 또는 공무직 또 이런 어려운 쪽들은 거의 연봉 2천 전후에 사는 사회적 격차, 이게 굉장히 심한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 대통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광주는 아시는 분들 80년 노을에 광주 민주화운동을 통해서 그런 공동체적 가치를 함께 나눴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 속에서 노, 사, 민, 정, 학계, 시민단체 함께해서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는 포용적 성장을 생각하는 사회통합형 광주형 일자리를 이제 시작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미 시작해서 22개 기관들이 서로 기본 협약까지를 만들고 정부와 함께 이 실행팀을 좀 만들어서 정부의 법적, 세제적 지원 이런 것들이 된다면 훨씬 더 한 단계 성숙된 일자리로서 광주에서 시작했지만은 한국 사회 전역으로 이렇게 펼쳐갈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의 창출의 기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그 광주 일자리 얘기를 들었고요.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봐서 어떤 현안이 있을지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5.18. 이 단어는 뭐 듣기만 해도 사실 가슴이 좀 뜨거워지는 건 단어인데 올해 기념식이 특별히도 의미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37년 만에 민주화 운동이 시대적으로 다시 재평가, 재인식 그리고 한국 사회의 민주정부의 미래적 가치로까지 이렇게 승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은 당시 항쟁의 진원지였던 도청앞, 분수대 그리고 그 앞에 금남로라는 이 항쟁의 거리가 있는데 그곳에 전일빌딩이라는 건물이 있습니다. 이 10층에 254개의 탄원이 발견됐습니다. 이게 새로운 역사를 깨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상규명이 정말 필요하다. 그리고 폐마와 왜곡에 대해서도 처벌이 필요하다. 헌법 개정할 때 광주 5.18 정신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자. 헌법 정신에 포함시키는. 포함시킨다. 이런 대전환을 맞았는데 이게 비단 광주의 일이 아니고요. 한국 사회의 가장 중요한 획을 끄었던 광주에서의 이 민주화 운동을 미래적 가치로서 승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역사적인 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뭐 전일 빌딩 탄원도 그렇고요. 또 헬기 발포의 책임자가 누구인지 밝히는 그런 주제, 과제가 이제 앞으로 남아있는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그러면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는데 이번에 나온 주제는 이제 4차 산업혁명, 우리 사회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데 이 4차 산업혁명을 위해서 광주시가 특별히 더 중점을 두고 있는 분야, 어떤 분야죠? 광주가 그동안 이제 2차, 3차 산업혁명에서 조금 외면당했었죠. 그래서 그것을 미리 준비하는 면에서 다가오는 시대를 준비하는 일, 미래 먹거리, 산업의 구조, 이 일들을 저희들이 3대 밸류로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전기 자동차 선도도시, 에너지 산업 밸리, 에너지 신산업,
또 아울러서 아시아문화전당 문화 컨텐츠 융합을 통한 이런 문화의 컨텐츠 문제 이런 일들을 4차 산업의 중요한 산업의 의제로 삼고 여기에 따라서 준비를 해왔던 것이 앞서가서 마중물이 되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그 인터뷰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보니까 이 자리가 광주 그린카 진흥원 네, 네. 예, 주변에도 여러 그 공장들이 많던데 네. 바로 이 지역이 친환경 자동차 산업을 이끌어가기 위한 핵심 지역, 핵심 시설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렇습니다. 예. 그 성과가 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패러다임의 변화일 것 같습니다. 이제 기후의 문제, 또 미세먼지의 문제가 이제 인류가 피할 수 없는 이 재앙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전기 자동차, 물론 수소연료 전지차도 대상이 됩니다만은 새로운 이제 에너지원을 가지고 하는 이 일들에 있어서 광주가 이렇게 앞서가는데 이곳에서 이제 미래형 친환경 자동차를 생산하고 아울러서 한국전력이 가까이 와 있는 곳에서 인프라를 많이 깔아서 스마트 에너지 시티를 이렇게 만드는 일, 그래서 새로운 모델을 가져가는 일들을 저희들의 앞으로 미래 먹거리의 중심으로 갖고 있고 또 한국 사회의 새로운 산업의 모델의 기지로 삼고자 합니다. 다음 주제를 이번에 시장님께서 하나 뽑아주시죠. 네. 정규직 전환 문제인데 정규직 전환. 이 정규직 문제도 광주시가 이미 신경을 쓰고 있었다고 하죠? 2014년에 민선 6기가 시작해서 제가 맨 먼저 했던 일 중에 하나가 시청 본청 그리고 출자 출연 기관인 공사공단에 있는 비정규직을 어떻게 정규직화해서 그들의 자존감 있는 삶을 만들어 드릴 것이냐 해서 바로 첫 해에 717명 전원을 다 정규직화했습니다. 네. 참고로 비정규직 정규직은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 거다. 그리고 노동조합이 세져서 새로운 요구가 심해질 거다. 이런 이제 사회 오래된 시각이 있었는데요. 사실은 어제 광주시에서 진행해 본 결과로는 임금을 10만 원 이상씩 더 이렇게 올려드리고도 사실은 1년에 한 2억 4천 정도 예산이 절감이 됐습니다. 절감이 됐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용역회사의 마진이랄지 이런 불필요한 경비들이 관리비 같은 것들이 들어가는 것을 본인들이 자존감 있는 자율적인 시스템으로 갖춰짐으로 해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요. 방금도 말씀드린 이분들이 자존감을 갖고 일하는 자세나 정말 삶을 이렇게 향유하는 주체가 됐다는 사실이 굉장히 저는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첫 번째 꼽았던 것이 인천국제공항의 비정규직 정규직화인데 그 문제를 보고 상당히 우려들을 많이 했거든요. 시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잘만 하면 큰 부작용 없이 이끌어갈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하고 계신 건가요? 방향성은 전혀 전 의의 없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저희 경험으로 해서 볼 때는 반드시 여기에 파트너는 노동조합을 파트너로 인정하고 처음에 논의의 단계에서부터 일의 전개 과정에서도 중요한 파트너로 함께 삼아가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그런 경험의 말씀을 드리고 이제 싶습니다. 소통의 중요성을 말씀해 보면 맞습니다. 되겠군요.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모든 국민의 관심사라고 할 수 있는 청년 정책. 네. 광주는 전국 최초로 청년을 아예 전담하는 부서가 있다 해서 화제가 많이 됐었거든요. 지금 성과는 어떻습니까? 제가 시민운동 영역에서 아주 굉장히 보람있게 일을 하다가 익숙하지 않은 이 정치 영역에 뛰어든 가장 이유를 하나 대라 그러면 바로 청년의 눈물을 닦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 자존감의 인격체로서 보호받고 미래를 준비해야 될 세대이고 한 집안에서도 기둥이면서 지역과 미래의 희망이죠. 저는 접근의 방식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시에서 어떤 일들을 결정하지 않고 청년들이 울어야 됩니다. 불편하다, 어렵다, 힘들다. 그걸 저희들이 행정에서 그분들을 받아내고 그리고 무엇이 아픈데 무엇을 도와줬으면 쓰겠는데 이걸 순차적으로 정하면 저희들은 예산과 그 지원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지원하는 일이죠. 그래서 그걸 청년들과 함께 협의해서 지원하는 체제로 가고 있는 것이 좀 특징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